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효과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지금 강남 지역부터 해서 일부 특정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의 일부 지역들이 계속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려고 하자 정부가 초강경 정책을 꺼내 들었죠. 그게 분양가 상한제인데 아직 도입은 안 됐는데 벌써 요것 때문에 다양한 셈법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요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이제 간단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셈법이 정말 다양하게 바뀌고 있죠. 일단은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상승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정부가 꺼내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왜 꺼내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되짚어 보자면 지금 전 세계가 계속 지금 돈이 풀리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많이 풀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자산 값어치가 다 올라야 되는데 유독 부동산에 올라가고 있죠. 특히 일부 지역이요. 지방 전체적인 곳곳에까지 돈이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뛰어넘는 지역들만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정부가 딱 보고 있었는데 부동산이 다시 상승을 하려는 추세가 보이니까 옛날에 정부가 여기에다 대출 규제도 걸고 뭐 다양한 규제를 걸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승을 못하도록 막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려고 하니까 정부가 초강경 정책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서 지금 억누르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쵸? 왜? 정부는 이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면 뭐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것만 오른다라는 거예요. 소득이 같이 올라가서 건전한 경제 발전이 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눌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강남 집값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전 지역의 부동산이 이에 연동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효과를 발생될 거냐라는 거 다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사람들이 산 이유는 새 집이다 라는 거가 1번이지만 영순위는 당연히 투자 수익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제한이 걸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주인들이. 아, 내가 이거 손해보면서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안 되겠네. 나는 다음 정권 기다리면서 그냥 해볼게. 기다릴게. 특히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자금력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릴 줄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규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일부 지역에 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뛰어넘고 있습니까? 집 지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 지을 데가 많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강남이나 이런 일부 지역에 집을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지만 공급이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로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신규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여파가 뭡니까? 결국은 신규로 내가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이제 뭐 부모님한테 돈을 물려받던지 아니면 뭐 로또가 됐던지 아니면 투자를 정말 잘했던지 그래서 여유가 돼서 강남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은 있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규 공급이 줄어서 새 아파트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새 아파트인 신규 아파트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에서 1번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돈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가 신규 공급할 때 결국은 로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낼 때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요것 때문에 로또 분양을 노려서 내가 투자 이익 봐야지. 근데 나는 집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데 집을 살면 또 내가 무주택자가 안 되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전세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전세 수요의 이 물량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전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게 또 전월세 이 부근에서 또 물량이 또 난리가 나는 그래서 또 공급이 줄어들고 또 수요가 늘어서 시세가 다시 올라가는 또 악순환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바로 꺼내 들었어요. 결국은 전월세 상한제를 꺼내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를 이제 도입을 하려는 움직임을 여기에서 보인 거예요.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죠. 현재 여기까지가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요거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그래서 상승이라는 영상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 패턴을 보면 이 정답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강남 부동산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내가 여기에다가 투자 수익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원금으로 내가 얼만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출을 해서 계산을 다 준비해 놨는데 정부가 지금 이걸 인위적으로 지금 이제 억누르려는 흐름이 보이니까 내가 예측했던 흐름과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정권에 기대해야 되나 아니면 다음 정권도 동일하게 이 노선을 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대출에 몰빵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전재산을 걸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이미 그동안 부동산 강경한 이 정책 때문에 강력한 정책들 때문에요. 결국은 다 나가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남을 건지 아니면 이거를 팔고 나갈 건지 아니면 재개발 조합에다 얘기해서 그냥 진행하면서 우리는 새 아파트의 투자 이익은 뭐 그 정도는 모르겠지만 조금 덜하는 방향으로 만족을 할 건지 말이에요. 여기까지인데 일단 기사를 읽어보고 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와 둔촌주공아파트 등 이미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들이 지금 상한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한제에 맞춰서. 여기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은 보류지 물량이라고 해서 이 법정 한도까지 최대한 남겨놔가지고 요게 나중에 뭐 분양을 이제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할 건지 요 부분과 아니면 아예 완전히 마감재 수준 등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미 진행이 됐고 너무 가구 수가 많으니까 특히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가구가 장난이 아니죠. 전체 12,000 가구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니까 여기에 일반 분양이 지금 4,700가구가 물려 있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다시 정부 눈치 보면서 뭐 조합원들 또 다양할 텐데 거기에 또 조율하고 뭐 이런 게 워낙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을 해버려서 아예 내가 그냥 이거에 대한 손실 떠안을 테니까 우리는 일반 분양분에다가 차라리 이 가격을 최대한 원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최소화하자라는 움직임 요런 거 그리고 아예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나 강남구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서두르지 않고 지켜보겠다라는 입장까지 요렇게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결국은 입장에 따라 다 나눠지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걸 다 이제 집을 부시고 이제 분양을 나서는 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흘러갈 건지 아니면 빠르게 할 건지 선분양을 할 건지 그리고 아예 시작조차 안 했으면 요거 정부가 이제 나중에 노선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보던지 천천히 하자라는 방향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자금력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었으면 애초에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에서 가장 핫한 지역 건설사들조차 출혈 경쟁을 하면서 수주를 얻으려고 했던 그 지역 반포주공이 지금 요것 때문에 더 난리가 났습니다. 원래도 난리가 났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사업 자체까지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 발생됐어요. 요 내용 바로 기사 읽어보고 또 내용 넘어갈게요. 보면 행정법원 행정일부가 16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한모씨 등 266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해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재개발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합하고 이제 설립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266명이 내 의사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건 무효다라고 했던 걸 결국은 법원이 이 266명한테 편을 들어줬다라는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가뜩이나 이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흘러가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또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포주공이 여기에 기사에도 써있지만 재건축 과정을 뜯어보면 사업 추진이 천천히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려는 게 아니라 1년에 가까운 걸리는 과정을 3개월 만에 해치우면서 빠르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왜? 정부가 자꾸 여기에 이상하게 규제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진행해서 정부가 우리 규제하기 전에 끝내버리자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큰 핵심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여기에 걸리면서 완전히 애매해지게 됐어요. 완전 이주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한제 적용까지 지금 돼버리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의 상한제까지 모두 적용을 받아버리면 사업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LH랑 지금 소송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지게 됐죠. 이거 결국은 뭐 지금 앞으로 정부 때문에 상당히 사업이 이렇게 뒤로 딜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딜레이 돼서 망했다라는 것보다 너 뭐 이쪽 가구가 뭐 어렵대. 그럼 너 나가. 다른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 많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어쨌든 딜레이가 어마어마하게 뒤로 갈 거예요. 아예 취소까지는 어렵습니다. 요런 상황에서 아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진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지역들도 있어요. 요거까지 설명하고 이제 정부 얘기할 거예요.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상하 2차 재건축조합 측에 따르면 상하 2차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가가 4,750만원의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면 여기 나오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수익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 조합원들이 선분양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 원하는 분양가 수준을 받지 못해서 속이 상하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밑에 나와요. 일반 분양가 4,800만원 이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했어도 당연히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뛰어넘으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화된 분양가 심사 기준을 잣대로 이를 거절하니까 후분양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중 시행할 거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분양가가 더 하락될 것을 우려하면서 빠르게 선분양으로 끝을 내자라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요렇게 흘러갔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정리를 어느 정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던졌고 이게 시장에 어느 파급을 보이고 있는지 설명을 다 했어요. 세 가지로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재개발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단지들은 이거 정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천천히 진행하면서 사업을 보면서 흘러가자라는 입장,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입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거를 손해보면서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출혈을 참아가면서 버틸 건지 요런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가장 지금 분양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예 10월 전에 우리가 끝을 내자라는 입장, 아니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냥 좀 더 딜레이 하면서 우리가 천천히 하자라는 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결국 모든 문제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으니까 발생된 이 현상입니다. 물론 정부는 이걸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값이 지금 못 잡으면 서울 집값이 또 올라갈 거고 강남을 비롯해서 또 여기에 여파돼서 또 지방까지 흘러갈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연쇄적인 집값 상승이 발생되면 난리가 날 거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 재밌는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했냐? 바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즉각적으로 단칼에 사용한 게 아니라 요거를 유동성을 또 부여해버린 거예요. 기사 읽어보고 바로 내용 얘기할게요. 홍 부총리, 우리나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시죠. 이분이 언론 매체에 나와서 분양가 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분으로는 부동산으로 횡재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의지가 정부가 가지고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강력한 효과도 있는데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해요. 한마디로 뭐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10월에 딱 시행해서 내가 재개발 확 잡아버리겠습니다, 재건축 확 잡아버리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카드가 당연히 뭐 부작용도 있고 뭐 이유가 있기 때문에 효과도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요건을 완화해서 언제든지 내가 유동성 있게 이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난감하냐?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그런 단지들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자율적으로 이제 내가 요건을 완화해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게 매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가 딱 단칼에 요거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율을 부과하면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조건이 나와 있으면 그 조건만 피해가서 내가 우회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감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정말 강력하게 쓰겠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결국은 뭐예요?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가지고 완벽하게 부동산을 억누를 수 있냐, 그 여부죠.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만이 아니라 여기에 연동돼서 부작용이 발생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 전 단계인 신고제까지 꺼내 들었다라는 거는 정부가 정말 용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인데 부동산이 우상향은 계속 가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계속 값어치가 떨어지고 희석되니까 자산 값어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에 투자가 워낙 많이 돼 있고 여기에 자산이 물려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되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가파른 상승은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정부가 용납을 안 할 거니까. 다만 우상향에서 일정 이 물가 상승률 대비 조금씩 올라가는 거는 정부가 용인할 거예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은 용납을 안 할 거예요. 왜? 부동산을 올라가면 정부가 정책이 실패됐다라는 거를 또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진짜 다양한 카드 다 꺼낼 거예요. 만약에 저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면 말이에요. 결국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효과 다 설명을 했었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라고 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는 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요거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일부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완전히 요것 때문에 집값이 폭락한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이 현상에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대비 올라가는 거를 원하는 거지,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가는 거랑 완전히 미친듯이 내려가는 거를 원하지를 않아요. 요거는 따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내용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웬만해선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이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정보가 전달이 돼요. 알람 버튼을 끄시면 정보가 전달이 안 됩니다. 요새 알고리즘이 바뀌어서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